지금 이걸 뇌졸중이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진단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예준 팀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리즈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뇌졸중의 그 마지막인 I66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66은요,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다. 폐쇄 및 협착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 I66이 좀 중요하냐면 부지급이 자주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I66은 다른 뇌졸중 코드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이 내용들, 이게 뭐냐면 KCD에 있는 I66을 세부화해 놓은 겁니다. I66.0, 66.1부터 해서 66.9까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놔서 내가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협착률 논란입니다. 협착률의 기준은 50%가 되고요. 협착률이 50%를 넘냐 넘지 않냐,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협착률이 50% 미만이면 보험사는 아주 경미한 협착으로 봅니다. 그래서 협착률 50% 이상인 경우에만, 50% 이상인 경우에만 이것은 뇌졸중이다 라고 인정하려는 그런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협착률이 가장 핵심적인 논란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경학적 증상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이 뇌졸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즉 몸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만약에 이 증상이 없으면 뇌졸중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태도들이 요즘 많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문의 검토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협착률이랑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미미하다면 친보험사 성향의 자문의가 지금 이걸 뇌졸중이라고 가져오신 겁니까? 이 I66은 뇌졸중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3콤보로 이렇게 진단금을 지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KCD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를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CD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를 보면 이 I66에 대해서 어떻게 코드를 내려라 라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과연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신경학적 증상과 50% 협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협착, 색전증, 협착, 폐색, 혈전증 다 포함. 근데 제외가 하나 있습니다. 제외는 뭐다? 뇌경색증을 유발했을 때는 이거는 I66이라고 할 수 없어. I63이라고 하세요. 알겠어. 이 내용 말고는 협착이 발생했을 때 I66 코드를 못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말하고 있는 협착률에 대한 얘기가 여기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것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험사에게 어필하셔야 될 건 KCD 한국표준질병 4인 분류에 있는 코드 지침서를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약관을 저는 항상 살펴보죠. 약관에 웬만한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약관 보고 우리가 가입하기 때문에. 약관에 보시면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뇌졸중이라 함은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졸중이 뭐냐 했을 때 별표에 참조해서 1번, 2번, 3번, 4번 쭉쭉 해서 6번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한다. 즉 I66까지 포함한다. 그 말이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그 뇌졸중을 진단 확정할 건데 그 방법이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브레인 CT나 MRI 이런 영상학적 기술로 정확하게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할게 라는 내용이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것 말고
아무 내용 없습니다. 즉 우리 분쟁의 핵심이 되는 협착률에 대한 이야기, 협착률이 50%가 되면 줄게, 50% 위로 되면 줄게, 밑으로 되면 줄게, 이런 이야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야만 줄게 라는 이야기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작성자, 즉 보험자가 애매하게 써놨지 않습니까? 아니면 애매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 있죠. 너무 간결하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다른 이유를 들면서 못 주겠다 하라는 것은 많은 해석들과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에 불이익이 가는 것이 맞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라라 라고 보험사에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경학적 증상이 만약에 있으시다 하면 의학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 놓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는데 이게 어떤 것을 원인으로 생겼는지가 일반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주치의한테 가서 내가 I66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맞느냐라는 소견서를 가지고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셔서 내가 신경학적 증상까지 발생했습니다 라고 어필하시면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할 수가 더 없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치의 및 타 병원 의사의 소견입니다. 주치의로부터 우리가 진단을 받았어요. 이 진단받은 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보험사는 지금 이 진단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주치의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내 진단 정말 맞아요? 보험사에서 이렇게 의심하던데? 그러면 맞으면은 정확하게 맞다라고, 잘못 봤으면 잘못 봤다라고 주치의가 먼저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 주치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싸움을 해나가시면 되고, 주치의가 맞다라고 하면 타 병원, 즉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다른 의사 선생님께 이 진단을 이렇게 우리 주치의가 내려주셨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러합니까? 라고 여쭤보고 추가 진단을 받아 오시면 보험사에서는 그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못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KCD를 어떻게 보는지,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뭔지, 그리고 뭐 의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타 병원 의사를 찾아가고 하는 그 과정이 머릿속은 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말씀드려서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실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청기 무료 상담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보청기 무료 상담으로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보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